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현직 광주시장 비서들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김치축제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또 사과했습니다. 경찰이 대리수술이 행해진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의 한 척추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의료진을 입건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한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는 2명이 포함됐습니다. 코레일이 소음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디젤 열차의 공회전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장 전현직 비서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이용석 광주시장이 사과했습니다. 비서들은 광주 김치축제를 대행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대행업체 선정 과정을 보면 수상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김치로 하나 되는 세상을 주제로 한 2018년 광주 세계 김치축제.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7월 25일 평가를 통해서 축제를 대행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당시 평가위원들의 평가표입니다. 공모에 참가한 7개 업체 가운데 월등하게 높은 점수로 대행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평가위원 7명 중 3명은 이 업체에 최고점을 줬고 2위 업체와의 점수차도 컸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시장의 전현직 비서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평가위원이나 담당 부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했느냐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대행업체가 비서들에게 고급 차량과 오피스텔의 임차료를 대신 내주거나 현금을 건넸다는 혐의에 비춰보면 개연성이 없진 않습니다. 비서들의 비위 의혹이 광주시청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지자 이용석 광주시장은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비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큽니다. 그동안 혁신과 청렴을 시정 가치로 강조해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 면목 없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2일 입장문을 낼 때는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고 했지만 이번엔 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다라며 자세를 한껏 더 낮췄습니다. 지방선거가 채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측근 비리 의혹과 수사가 재선 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절박한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하는 영상이 확보가 됐는데요. 경찰이 이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의료진들을 입건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광주 한 척추 전문 병원 수술실. 수술복을 갖춰 입은 남성이 마취된 환자 옆에 섰습니다. 거즈로 피를 닦아내기도 하고 골프 이야기를 하며 수술 도구로 환자를 봉합합니다.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제를 해야 돼요. 또 다른 날 수술실에 다시 선 이 남성. 맞은편 다른 병원 관계자와 능숙하게 수술을 진행합니다. 병원 내부 관계자가 경찰에 제공한 영상인데 경찰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닌 40대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경찰은 비의료인이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봉합수술 외에 척추수술에서 핵심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 수술 기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좀 대리 수술이 이루어진 걸로 지금 현재 정황만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거만 좀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병원 측은 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의료진인지 간호조무사인지 알아보기가 어렵다며 대리 수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의사가 마스크 쓰고 모자 캡 쓰면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조사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의료행위의 대상자가 된 환자를 찾아 부작용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한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김회재 의원과 윤재갑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김회재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윤재갑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문제가 제기된 뒤 농지를 즉각 매각했지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반면, 김 의원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데 따른 오해라며 탈당 권유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은 영상 20도를 넘어서 출발하면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 이 더위는 조금은 때이른 한여름 더위인데요.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조금 수그러들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밤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는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맑은 하늘 사이로 볕이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서해안 지역은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전까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짙은 곳은 가시거리 200m 안팎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소음과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광주역 디젤 열차의 공회전 문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MBC의 취재 결과 10년 넘게 지속된 문제였습니다. 코레일은 전국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9일 자정 무렵의 광주역. 플랫폼에 들어선 디젤 열차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용산으로 가는 첫 차입니다. 2시간 이상 역에 머문 이 열차 역시 1시간 전부터 기동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연된 디젤 열차 공회전은 10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내부의 문제 제기도 무시됐습니다. 코레일 감사과와 국토교통부 등 공회전 해결을 위해 전화 안 해본 곳이 없습니다. 공회전뿐만 아니라 환경의식, 공직의식, 주인의식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디젤 열차 한 대를 1시간 동안 공회전 하는 데 드는 경유는 약 18리터. M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광주 차량 사업소에서 열차 점검을 제외한 일반 공회전은 하루 147시간 꼴인 4,400여 시간. 여기에만 약 7만 9천 리터의 경유가 쓰였습니다. 전남 목포와 여수, 순천의 코레일 호남본부 다른 사업소까지 포함하면 하루 290여 시간의 공회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차량이 오래돼 규정을 위반한 공회전이 불가피하다는 코레일 광주 차량 사업소는 호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그런 아마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소속은 살펴보진 않았지만요. 이에 대해 코레일은 규정을 위반한 일반 공회전이 얼마나 되는지 전국 8개 지역본부를 조사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세월호 특검은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 CCTV 저장 장치인 DVR 수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영상과 일지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 등을 조사해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VR 디스크 원판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광주 광산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광주지검은 어제 광산구 건축개발 관련 부서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인 A씨가 부동산 투기와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자 보강 수사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재직 시절 소촌산단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가 평동 준공업 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한 광주시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결단은 시민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는 약속을 따르고 시민사회의 합리적 문제 제기를 적극 수용한 결과라며 반겼습니다. 또 참여자치는 준공업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음압병상 꼭 필요한 시설이죠. 그런데 전남도 의회가 음압병상을 추가 설치하려는 의료원 2곳 가운데 한 곳의 예산만 통과시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강진의료원 4개 음압병상이 설치돼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가 강진의료원에 3개, 순천의료원에 4개의 음압병상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국비 50%와 도비 50%,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라남도는 이번 추경에 도비를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순천의료원 관련 예산은 통과시켰지만 강진의료원 음압병상 설치 예산 22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강진의료원의 경영 쇄신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음압병상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에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만 경영을 하고 또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앞서서 예산 지원 중단 등 압박을 통해 강진의료원의 변화를 촉구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 적절치 않은 예산 삭감이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강진의료원의 경영 혁신을 음압병상 추가 설치와 연기한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순천의료원 음압병상 예산만 통과시키고 강진의료원 예산은 삭감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병동은 이 경영 개선하고 별개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의료 역할에 강진의료원이 충분히 잘했거든요. 전라남도와 강진의료원, 전남도의회 각 기관의 불신과 반목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속에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면 등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광주시 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을 전면 등교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리트머스지 역할로 보고 있다며 이는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사와 학생 전체의 백신 접종이 끝난 뒤에 전면 등교를 추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실험과 실습이 많은 직업계 고교의 경우 학사 일정에 차질이 있어 오는 14일부터 전면 등교를 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담양에 있는 전남도립대학교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직원 1,2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경기도가 고향으로 평일에는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경기도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확진된 학생이 생활했던 기숙사 3, 4층을 폐쇄했으며 밀접 접촉한 70여 명은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한편 목포에서는 양파 작업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주민 1명이 확진됐으며 순천에서도 스탠드바 손님 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여수 경도 해안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20여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수시와 경자청, 미래에셋, 시민단체는 여수시장실에서 공식 만남을 갖고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레지던스 반대 범추위가 해산되고 조만간 공사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미래에셋 측이 경도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 것은 지난달 20일. 레지던스 우선 착공 계획이 공개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전남도 경관 심의가 반려된 이후였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가장 시급한 공사인 초등학교 이설과 무관한 레지던스를 먼저 착공하는 것이며 학교가 옮겨지면 곧바로 당초 계획된 관광시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공사 착공을 기다리는 지역 건설업체들도 감안했다는 속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경도에서 발생한 수익의 재투자 계획도 컨소시움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만 약속한 대로 실천하겠다며 조만간 공사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에 예정된 대로 경도를 저희가 최고의 관광단지로 잘 만들어가지고 여수에 정말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레지던스 건설 반대 범시민단체 추진위원회는 당초 없었던 레지던스가 갑자기 추가된 것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며 당초의 취지대로 경도가 개발된다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범추위는 해산하되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에는 충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래에셋이 원래대로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100% 지역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초고층 레지던스가 경관을 해칠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경관 심의가 반려된 만큼 재심의 과정에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 또 시의회와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시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와 중재 역할을 해서 지역과의 소통 부재로 암초에 부딪혔던 경도 개발 사업이 미래에셋 측의 공사 재개 결정으로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집세가를 바꾸라고 권유한 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군소속 공무원의 주택 색상을 특정 색으로 도색하라고 권유한 행위는 자유권 침해라며 원상 회복과 함께 피해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장성군처 계약직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노란색으로 도색하라는 단체장의 지시를 따라 색을 칠하게 된 뒤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연임 제한이 없던 이사의 임기를 최초 3년에 3회 연임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이사회는 최근 이사의 임기를 명확히 정해 개방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학법인들은 설립자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임기 제한 없이 이사로 활동해 학교 경영에 실질적인 감독을 하지 못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 기회를 막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의료계가 아이나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자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시와 의료계는 임신과 출산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통합정보 플랫폼인 광주 아이키움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타격감에 4번 타자 벤트로 이 타구는 좌중간에 향하면서 2루에 있던 저는 충분히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루에 있던 피렐라까지 3루를 찍고 3대에서 멈췄습니다. 박민호의 적시타 3선에서 선취득점. 이 타구로 물러나 2루 전면에 향합니다. 1루를 선택하면서 3루에 있던 피렐라가 천천히 걸어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2구째를 받아치면서 이 타구도 또 하나의 적시타! 1회부터 비기닝 삼성이 석점을 뽑아냅니다. 참 야구 편하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김기찬 그렇죠. 우익수를 따라가면서 타구는 펜스앞에까지 주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재일이 3루를 지나 홈으로 김지찬의 적시 1루타 달콤한 한 점을 또 맛보고 있는 삼성의 팔에 말입니다. 3루 쪽 3루를 깨뜨려 타구는 또다시 적시타로 발빠른 김지찬까지 2명의 주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늘 경기 확실하게 가져오고 있는 삼성의 추가 2득점. 이 기아에서는 차명진 선수는 최용우의 타구인데 이 타구는 좌익수에 던지면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올 시즌 7차전 이번 3일전 첫 경기 삼성이 7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더운 날의 연속입니다.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도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상 20도를 넘어서 출발하면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이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더위와 또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더위는 조금은 때이른 한여름 더위인데요. 내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조금 수그러들겠습니다. 전남 서해안에는 20에서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밤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는 매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 사이로 볕이 강하게 쏟아지겠는데요. 서해안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안개가 짙겠습니다. 안개가 짙은 곳은 가시거리 200m 안팎 보이고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영상 30도를 넘어서면서 매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9도, 완도의 낮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예상됩니다. 광양에서는 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시작된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주춤하겠는데요. 주말에는 또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